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여기는 저희 집 테라스인데요. 좀 차 소리가 좀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나의 마음을 존중해 주자입니다. 제가 30대 중반쯤부터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더 흘러서 확실하게 달라진 점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 그대로 하고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하지 않고요. 나를 속이지 않는 거죠. 나를 속이지 않고 나서부터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고 자유로워졌어요. 나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나의 감정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싫은데도 좋다고 해야 되고 내가 좋은데 싫다고 해야 되고 이렇게 외면과 내면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나의 마음을 억압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감정의 찌꺼기가 많이 생기고 분노,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죠. 우울하다든지 화를 잘 낸다든지 그런 마음의 문제를 가진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의 특징이 겉으로는 굉장히 잘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겉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잘 맞춰주고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만큼 자기 자신을 억압한다는 뜻이에요. 솔직하게 말을 안 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솔직한 마음을 숨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오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내 마음을 함부로 다 터놓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말을 꾸며서 얘기해야 된다. 그것이 너무 그 틀에 박혀서 사는 분들, 그런 분일수록 자기 마음속에 감정의 찌꺼기가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많이 없어졌고요. 제가 뭐 어차피 사람들을 많이 대하진 않기 때문에 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대하는 게 남편이죠. 다른 많은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남편과의 갈등이 있었고 제가 확실하게 이 문제에서 벗어난 것은 뭐였냐면 나는 이혼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나는 이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평화를 얻은 거죠. 그렇다고 제가 진짜 당장 이혼을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아무리 화나고 속상해도 이거는 표현하면 안 돼.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이걸 다 견디고 애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이러고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빵 터트린 거예요.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그만두자. 그리고서 확실하게 그때부터 내 마음을 따르기 시작한 거죠.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응? 나 자신을 존중해줘야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편의 그런 모습이 저의 마음 공부를 위한 그런 스승의 역할을 해줬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애가 셋이나 되는데 그리고 막내가 지금 4살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사니까 오히려 남편이 더 열심히 살고 저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 집안이 오히려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한 것도 없고요.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혼이 나쁜 게 아니고 같이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이죠. 우리가 몇십 년이나 산다고 이렇게 싸우겠어요. 가급적이면 화목하게 사는 게 좋겠죠.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했지만 저는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외로움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조론이나 그런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 해놓고 살고 있거든요. 뭐 남편이 확실하게 잘하면 나중에 뭐 같이 데리고 살 용의도 있지만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이 중요한 것이겠죠. 제가 저의 마음을 인정하고 내가 뭐 숙여야 된다, 비굴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다 버려버린 거죠. 이런 것을 다 버려버리고 내 할 말 다 하고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도 그러지만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지 또는 영감이나 직감이 올라오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해주고 바라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내면의 감정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호오포노포노에서는 3가지로 구분을 하죠. 인간에게는 초의식이 있고 표면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죠.
그 초의식을 아오마쿠아라고 하고, 현재의식을 우하네라고 하고, 잠재의식을 우니히필이라고 하죠. 지금 나의 표면의식, 현재의식을 우하네, 엄마라고 본다면 우니히필이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고, 나의 초의식, 이성, 그 부분은 아오마쿠아라고 아버지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오마쿠아와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오니히피리를 만나야 된다고 해요. 나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고 감정과 친해지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초의식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내면의 진정한 나, 참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감정들을 정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의 시작은 나의 감정을 정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허가를 많이 구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 내면의 의도, 이렇게 하고 싶다라든지 자신의 솔직한 감정, 자신의 솔직한 의도, 그런 것을 충분히 존중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허락을 구할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나의 내면에 물어보셔야 돼요. 너 뭐 하고 싶니? 너 이렇게 하고 싶니? 하고 나에게 물어보세요. 가급적 그 어린아이의 의견을 들어주고 맞춰줘야지 되는 거죠. 나의 감정을 먼저 충족을 시켜주고 나의 감정이 편안해진 다음에야 그 다음에 나의 내면의 영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요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제가 뭐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이 하얀색 수국이 피면은 이만해진다고 하던데 저걸 제가 4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그게 비싸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예뻐 보이고 사고 싶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상추를 심지 왜 꽃을 심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예쁜 꽃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고 싶었던 거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꽃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게 2014년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저의 에너지를 조금만 쏟으려고 미니멀 라이프를 해서 이렇게 조금만 키우고 있거든요. 남에게 피해주는 거 아니면 남의 눈치 그렇게 보고 살 필요 없다. 그것을 제가 느끼게 된 것이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몇십 년 살다 가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남의 눈치 보고 남들이 이게 좋다 하는 그걸 따라서 살려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찾아서 해보는 게 정말 나다운 삶이고 내가 행복한 삶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